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 지난달에 그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 응모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보내주신 분들 선착순으로 딱 끊어가지고 몇 분의 그 사진을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벤트는 또 다음에도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 다뤄지지 못했던 분들은 다음에 다시 또 응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의미 있는 구절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실과 관련돼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희로애락지, 희로애락,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삶 전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미발, 아직 뭔가 발현되지 않은 그런 상태 같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발현되지 않은 그런 가만히 있는 그런 평온한 상태, 뭔가 시작되지 않은 그런 고요한 상태를 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피어나서 중절, 이 절개를 지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나지 않은 상태가 중인 것이고, 피어나게 되면은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절, 절개를 지켜서 하게 됐을 때 화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이 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족들이 335 다 흩어져 있다가 퇴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니 저절로 화합하는 모습이 되게 되겠죠. 이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이러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집은 이제 사진을 4장 보내주셨거든요. 한 장만 보내주셔도 되는데, 상세히 또 보내주신다고 4장까지 보내주셨고, 그리고 첫 장이 그 집 밖에 있는 사진입니다. 거실 사진. 아마 집 좀 외부에 어떤 산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만은, 거실 이야기 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것도 뭐 풍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그 풍경에 대한 걸 사진 찍어 보내주시는 분들 혹은 주소 보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집 구조 진단을 할 때 주소를 받고 비대면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풍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건물에 대한 좌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를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소를 받아가지고 제가 뭐 어떤 뭐 위성 지도라든지 네이버 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절대 그거는 풍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현혹이 돼가지고 진짜 싸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을 되게 간평을 받고는 하는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 보내주셔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사진 그냥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사는데 어때요? 라고 해주시는데, 일단은 풍수에 대한 거는 어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진짜 의뢰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이고, 이 풍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어때요? 라고 해서 질문에 대한 저희가 그냥 단순히 답변해 드린 거 아닙니다. 이 자연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운에 대한, 숨어있는 그 운에 대한 것을 어찌 보면은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모든 자연은 직접 밟고 보고 느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실 그 두 번째 그림, 이제 요거는 집 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딱 보게 되면은 여기는 조금 연식 있는 아파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문을 새롭게 설치를 하고 가벽을 세우신 거다라고 제가 판단이 됐는데요. 요즘은 절대 아파트가 이렇게 안 나오죠. 예전 아파트들은 현관 문 열자마자 거실하고 신발장하고 다 한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요즘 분들은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중문을 설치해서 별도의 그 현관 공간, 신발장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분리를 시켜 놓는데, 사실 이 중문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중문 방향이 중요한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그 구조에 대한 걸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중문을 설치하고 가벽을 설치해서 거실과 현관을 어찌됐건 분리시켜 주는 거는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을 보게 됐을 때 이것도 참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현장에 가게 됐을 때 의뢰인분들이 그 거실에 그 시계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시계에 대한 거를 사실 예전에 한두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은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시계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멈춰진 시계는 빨리빨리 약을 갈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작동이 안 되는 시계들은 바로바로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담는 것이 바로 시간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시계가 중요한 건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집에는요 시계를 제가 걸어 놓지 않았습니다. 뭐 의도적인 거는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굳이 시계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 우리가 백화점 가보게 되면은 시계가 없잖아요. 뭐 물론 거기는 어떤 상업적인 마케팅적인 기법으로서 그 고객들이 시간도 놓쳐버리고 쇼핑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집안에서 그런 시간도 잊을 만큼 편안함을 제가 느끼고 싶어서 시계를 두지 않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시계라고 하는 거 당연히 두시겠지만은 너무너무 또 여기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거실 위에 지금 TV 위에 이렇게 시계하고 나란하게 액자를 걸어 뒀습니다. 이 액자를 봤을 때 느껴지는 것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 해바라기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복바라기라고 해서 제가 쓴 복사에다가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한 액자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해바라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데, 다만 현대인들이 어떤 좋은 의미를 부여했다 보니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직접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동 하회마을을 따서 그린 그림 같아요. 이렇게 물이 쭉 환포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안동 하회마을인 것 같은데, 직접 그린 그림 또 사실 참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설퍼 보일 수 있겠다 싶겠지만은, 이 집의 주인,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이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그런 기운을 교류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됐을 때 소파 위에 예쁘게 이렇게 인형을 올려 두셨는데, 뭐 인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거는 없고요. 아, 그리고 고양이도 있네요. 고양이도 이렇게 키우시다 보니까 그 소파가 안 끓히게 덮개를 두신 것 같아요. 요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소파 위에 어떤 비어져 있는 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빈 벽을 보게 됐을 때 너무 채우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액자도 꼭 필요한 것들, 진짜 의미 있겠다 싶은 것들만 두셔도 되지, 이걸 너무너무 어떤 그걸 다 채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집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집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집 또 저희 복바라기를 또 이렇게 예쁘게 현관에 걸어 두신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네, 예쁘게 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복바라기가 사실 사이즈가 제법 크거든요. 크다 보니까 꽃꽃핀을 저희가 권해드리진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못을 안 받고 대신에 그 접착력이 아주 강한 그 이렇게 고리가 걸려져 있는 그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 저도 이걸 잘 활용을 하는 편인데, 그거를 하나 붙이셔가지고 그 액자를 걸어 두셨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벽에 여러분들이 못을 뚫기 싫다고 하면 요즘은 대체품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레일을 설치를 하는 경우도 참 예쁘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스티커를 붙이면은 요거 하나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두 개 걸면은 사실 웬만한 액자는 너끈하게 걸려질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집에 따라 사정이 다르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그걸 잘 걸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집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서도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실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집도 또 여기는 고양이가 더 많네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만 해도 지금 3마리입니다. 3마리고 고양이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계도 고양이 모양이네요. 그리고 고양이가 3마리다 보니까 고양이 집들, 고양이 놀이터 참 많습니다. 이게 동물 키우는 걸 업으로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동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뒀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애기들이잖아요. 왜 집안에 애기들 키우는 집에 보면은 막 벽에 전부 다 애들 책이고, 그 바닥에는 애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매트를 깔아놓고, 또 여러 가지 장난감들, 그런 책상들도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와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그런 사람 아이를 키우든 여러분들의 동물 아이를 키우든 간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람 아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은 사람 아이라고 해도 내 소중한 자식인 거죠. 그렇다라고 해도 부모님들이 또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다 보면은 그 부모님만의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낮에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아파트 앞에서 애들 손잡고는 있지만은 정말 반은 넋이 나간 상태로 정말로 피곤해 보이는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보면은 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사람 한 단을 키운다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부모의 그런 희생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집안에서 모든 공간을 다 할애하지는 마시고 부모님들만을 위한 그 공간을 두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내 기운을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아기를 키울 때도 이렇게 공간을 할애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작은 책상 하나라도 두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나만의 공간을 두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 자, 그리고 동물을 키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런데 당연히 동물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겠죠. 자, 그 점에 생각하셔가지고 거실에 그런 동물을 위한 공간을 조금 더 어떤 집중적으로 해주거나, 혹은 거실을 보니까 좀 집이 큰 것 같아요. 거주하는 가족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방 하나 정도는 동물들에게 할애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물을 위한 방을 아예 만들어 버려서 이런 가구들을 조금 더 집중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집은 마무리 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집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집도 지금 사진이 두 장인데, 자, 첫 번째 장부터 보자면은 소파 뒤에 책장 해놓고 가족 사진 걸어 두셨네요. 제가 그림 중에서 제일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족 사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액자들 많습니다만은 사실 가족 사진이 가장 기운을 교류하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책장을 두는 거 참 좋습니다. 제가 거실에 책장 두시라라고 이야기 드린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책이라고 하는 물건 자체도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실에 책장을 두시는 것 좋고, 다만 조금 더 이 늘어진 물건들이 보이는데 요것들은 더 지금도 정리는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잘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층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훨씬 더 아래에 보일 정도, 이 정도 같으면은 최소 30층 이상 되는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층 정도 되는 높이이고, 그리고 그 통창, 그 확장이 되어 있는 그 통창을 봤을 때, 통창 앞에 여러분들 그 보이십니까? 아주 그 외롭게 서 있는 그 작은 화분, 작은 화분 하나를 키우고 계신데, 고층일수록 화분을 더 많이 두셔야 됩니다. 화분 자체가 생기가 될 수 있고, 또 화분이 머금고 있는 그 흙 때문에 고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물론 위치에 대한 것도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는 더 두셔야 됩니다. 뭐 위치고 뭐고 떠나가지고 너무 작은 화분이 외롭고 힘겨워 보입니다. 힘겨워 보이니까 이 아이에게 든든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화분들 한 두세 개 이상 더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무슨 화분 둬야 되냐라고 또 따라 질문이 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냥 잘 안 죽는 거, 흔한 거 두셔도 됩니다. 뭐 고무나무라든지 뭐 극락조라든지 금전수라든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화분들. 그리고 요 화분은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훨씬 더 큰 사이즈로 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집안에 생기를 더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 집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집 보겠습니다. TV를 보시는 와중에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조금 연식이 있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가구나 장식 같은 경우에서도 세월이 제법 느껴지는데요. 여기도 가족 사진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예쁘게 잘 두셨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뭔가 문제 삼을 만한 내용들은 없는데 조금 어떤 분산된다라는 느낌 여러분들 들지 않으신가요? 화분을 아래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옆에 그 오른쪽에 콘솔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작은 화분을 아예 가운데로 내려가지고 화분만 가운데 하나 모아 놓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발코니 쪽이 바라 보이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 눈에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 거실 위에 그 커튼봉 휜 거, 이게 보입니다. 집안에 뭔가 하자가 있다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풍수에 있어서도 피흉축일이라고 하죠. 길한 것을 찾기 이전에 흉한 것을 피하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그렇게 흉한 것 피하다 보면은 당연히 좋은 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집안에서도 좋은 물건들 두는 것들 다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수리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먼저 따듬고 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분 참 예쁘게 잘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잘 키우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집에 좀 거주하신 기간이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오래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손일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 집안에서 좀 수리를 해야 될 것들 날 잡아가지고 한번 수리를 하고 교체해야 될 것들은 싹 교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소파 쪽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네, 여기도 역시나 해바라기가 커다랗게 있네요. 네,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 누가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혹은 기념품으로 받은 액자일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가 선물해준 액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받는 거 하는 거, 사실은 이 마음, 이런 생각을 주고 받는 것이고, 이런 물건들은 유형, 마음을 담은 그런 유형적인 것들이 있는 건데, 다만 이 마음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거하고 분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좋은 마음으로 받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 인분들 집에 갔을 때 질문을 주시고 고민이라고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남편은 이 액자가 마음에 드는데 아내분은 이 액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다툼을 하시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싫다 하시는 분 위주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면은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좋은 것이 없어져도 사실은 괜찮잖아요. 근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걸 봤을 때 계속해서 싫거든요. 물론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제 허전해지니까 내 좋음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근데 그것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의 그런 고통을 줄이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쿠션들 여러 가지 많이 좀 있는데, 보니까 색상도 좀 많이 바랬고 많이 뭘 흘리신 것 같아요. 얼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싹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로 일체화시켜서 깔끔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소파라든지 또 이런 느껴지는 제 생각에서 봤을 때는 나이 드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체해야 될 것들 교체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집에 사신 오래됐다 하시면은 이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혼자 지내시는 분 같으세요. 이렇게 지금 원룸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투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잠을 자는 공간, 거실, 생활하는 공간이 다 맞닿아 있는 그냥 원룸의 형태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미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원룸의 형태라고 해도요, 이렇게 그 안에서도 공간을 구분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면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더 막 흐트러 놓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내 손이 그냥 손만 뻗으면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리가 더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널브러 놔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크든 작든 잘 정돈하고 지내야 되는 거지, 원룸에서 내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큰 집에 가서 수납 공간이 많아지니까 더 정리가 잘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이 큰 공간에 가서도 잘 지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름 정리를 해주고 계시긴 한데, 조금 더 늘어놓는 물건들을 더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깨끗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시는데, 그냥 제가 어떤 원룸 풍수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콘센트는 현실적인 그 화재 위험도 있으니까 잠을 자는 그 머리맡에는 콘센트를 두는 것을 조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요를 깔고 지내시다 보니까 본인이 더 편안한 그 잠자리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잠자리가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옆에 한 10cm라도 옮겨 보세요. 10cm라도 옮겨 보시고, 혹은 벽에서 10cm라도 떼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서 내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잠을 자는 공간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집이네요. 여기는 깨끗하게 집을 하셨고, 너무 깨끗해서 그런지 몰라도 입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이 보이고, 제가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들은 그 오른쪽에 있는 해바라기 그림을 제일 먼저 보셨겠지만은, 저는 왼쪽에 정말 그 선 하나를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나밖에 안 보이는 이 저의 복바라기가 보입니다. 네.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게 작은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실 건데 저는 보입니다. 그 TV 위에 복바라기를 딱 걸어 놓으셨는데 레일로 해서 설치해 놓으셨네요. 잘 해 놓으셨습니다. 네, 레일로 해서 걸어 놓으셨고, 자, 뭐 액자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기 드리자면은, TV 위에 액자 걸어도 돼요? 라고 많이 질문 주시는데 두셔도 됩니다. 많은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이야기한 것 말고 다른 영상들 많은 보실 거거든요. 특히 이게 풍수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보다 아마 더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으셨을 건데, 풍수 인테리어는 사실 제대로 된 그런 이야기 몇 개만 들으면 되지 너무 많이 들으면 산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풍수 인테리어 자체는 기본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현대에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는 맞네 누구는 틀렸네 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저 역시나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 그런 풍수 인테리어 영상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이게 의뢰를 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컨설팅을 가고 만나는 분들도요, 이렇게 얘기를 주세요. 영상을 보니까 거실에 그 TV 옆에 액자 두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당연하게 제가 얘기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들으면 알거든요. 제가 하지 않았던 얘기라는 거. 다른 유튜버나 뭐 다른 그런 전문가분이 얘기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아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시다 보면 혼란스러워하세요. 혼란스러워해가지고 진짜 정보가 짬뽕이 돼가지고, 제가 평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니까 너무 많이 보진 마세요. 보진 마시고, 그리고 풍수 인테리어는 물건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을 쓰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부분을 그렇게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저밖에 없다라고 자부를 합니다만은, 자, 어찌됐건 간에 너무 많이 보면서 참고하시게 되면은 집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집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딱 봤을 때 집에 대한 애정이 있고 깔끔한 거를 또 좋아하시고, 아기자기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TV 위에 있는 액자 두시는 것들 괜찮고요. 또 거실에 이렇게 러그를 잘 깔아 두셨습니다. 예전에 그 거실에 러그를 깔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실천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괜찮고, 그리고 통창이다 보니 옆에다가 또 화분도 이렇게 잘 두셨고, 안마의자도 배치를 해두셨는데, 안마의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까 앞에도 안마의자 있었죠. 안마의자 보통 이제 거실에 이렇게 잘 두십니다.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두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거실 밖에다 이렇게 두셔가지고 오히려 그 외기를 막아줄 수 있는 커다란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저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것을 현대적인 부분으로서 해석을 더 하자면은, 상당히 그런 미니멀리즘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떤 흠잡을 건 없습니다만은, 굳이 뭐라도 하나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인형들, 소파 위에 있는 인형들을 조금 개수를 줄인다라든지, 소파 커버의 색상이라든지 그런 색상에 대한 그 조화로움을 좀 더 추구하시고, 보기에 예쁜 색으로 좀 더 맞춰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그 집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네요. 저도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릴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제가 사진 한 장을 봐도 그 집안에 대한 그 대강의 그런 느낌도 알 수 있고, 그 의뢰인분의 그런 성향까지도 사실 캐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더 많이 느껴지는 바들이 참 많은데요.
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건 놓여진 것만 봐도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의 그런 성격이 유추가 될 만큼 집과 나는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돌아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더 버리고 더 비우고 더 정리할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마음이 바로 중절인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